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폭격에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요. 취득세 폭탄이 터졌죠. 뭐 종합부동산세 폭탄, 양도소득세 폭탄, 뭐 어떻게 보면 세금에 관련된 폭탄 3종 세트가 뭐 한꺼번에 터진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임대차 3법이 또 개정되고요. 뭐 행정수도 이전 등등, 기타 등등 해서 정부는 연이어서 부동산에 뭐 맹폭을 퍼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정부의 세금 폭탄에 일부의 국민들은 조세 저항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겠죠.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정부의 지나친 세금 폭탄, 이러한 부분에 또 그동안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왜 갑자기 이제서 또 뭐 세금 폭탄을 터뜨리냐. 그것도 뭐 1가구 1주택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폭탄을 터뜨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 또한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 취득세 중과세 된다. 또 30세 미만의 취업한 아들, 딸들이 이제 겨우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뭐 취득세 중과세가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직접적으로 데모로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소리 없이 반감을 가지는 그러한 수많은 국민들, 아마도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죠. 뭐 대략적으로 본다면, 핵심적인 것만 본다면 다주택자 판단 기준 1세대 범위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까지는 취득세를 1 내지 3%로 한다는 거예요. 요건 별표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고요. 증여세를 강화하는데 3.5%에서 무려 12%로 인상, 즉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드리면 먼저 1세대 범위인데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뭐 1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 1세대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대신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우리 세대랑 같이 살지 않고 다른 데 산다라고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즉 아내나 30세 미만의 자녀들이, 저는 서울에 사는데 아내나 자녀들이 부산에 산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각각 그쪽에 돼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요 두 번째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데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 분리해서, 즉 직장을 외지에서 잡아서 주거와 전입신고를 외지에서 한 경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30세 미만의 아들, 딸들이 주택을 사는데 이거를 한 세대로 간주해가지고 부모님 세대가 만약에 1가구 2주택인데 외지에 있는 아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1가구 3주택이 돼가지고 취득세 3억 미만짜리 1%가 아니라 12%를 두드려 맞는다. 요건 뭔가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요, 이를 30세 미만의 아들, 딸들, 직장 관계로 부모 세대와 분리된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위소득 40%의 금액이라는 것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은요, 월 175만 원이랍니다. 여기에 40%니까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 분가로 본다는 얘기예요. 즉 각각 세대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도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포함이 된다는 점,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또한 710 부동산 대책을 보면 1주택은 1 내지 3%인데 2주택은 취득세가 8%라는 얘기예요. 3주택과 법인은요, 취득세가 무려 12%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요 부분 때문에 난리 난 거잖아요. 아니, 양도소득세야. 양도 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하나도 안 내요. 근데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많이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취득세라는 거는 양도소득세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취득세라는 거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을 살 때 처음부터
이 아파트가 오르든 떨어지든 무조건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납부하는 세금이 3억 미만일 때는 예를 들어서 1%를 납부하다가 갑자기 8%, 12%를 납부하라고 하니, 아니 300만 원 납부하다가 갑자기 3,600만 원 납부하라고 하니 이건 뭐 난리 난 거죠. 그런데 다행히요, 요번 8월 달에 시행된 법안에서는 이를 그래도 빠져나오고 구멍을 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숨통을 틔워준 것 같아요. 이 자세히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원안대로 1가구 2주택은 8%예요. 그리고 1가구 3주택은 12%고 4주택 이상 법인도 12%라는 얘기예요. 하지만은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과 2주택까지는, 즉 2주택까지는 1 내지 3%고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은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내가 주택을 하나 더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1가구 2주택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요,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 1 내지 3%로 신고 납부를 하고요. 다만 종전의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거를 처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한 네 번째로 보면요, 증여 취득세 강화인데요. 현재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3.5%인데요. 개정안을 놓고 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할 경우에 취득세를 무려 12%나 올려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증여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요. 다 하지 말라요. 이러한 시행령은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7월 10일 이전에 주택을 매매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종전의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히 또 살펴본다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격한 경우, 이럴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이 부분이죠. 그런데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2세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으로 독립된 세대로 간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은 세대 내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 주택을 한다. 즉 와이프하고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냥 지분 2분의 1씩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한 세대가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이제 밑에 거죠.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즉 저와 우리 형이 각각 지분 2분의 1씩 가지는 아파트를 샀다라고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택으로 산정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다섯 번째로 보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은요, 여기서 상속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상속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경우,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이 있으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요 5년 이내에, 즉 상속 개시일부터,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 등기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속 등기 받았는데 5년까지는 이것을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5년이 지나서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또한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지분을 어머니가 한 50% 그리고 아들, 딸들이 각각으로 25%를 가졌다. 이럴 경우에는 아들, 딸들, 즉 25% 지분 있는 사람들은 주택으로 안 본다는 얘기고 소유 지분이 가장 많이 있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즉 어머니가 되겠죠. 50%니까 어머니는 이제 소유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난 후에. 그 밑에 보시면 다만 상속 지분의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채영장자 수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웃기잖아요. 상속 지분의 가장 큰 상속인 2명이다. 요건 뭐냐라고 하면 상속 지분이 5분의 2, 5분의 2가 두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님하고 제가 상속 지분이 5분의 2고 우리 동생이 상속 지분이 5분의 1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상속 지분이 큰 사람이 2명 아닙니까? 각각 5분의 2, 5분의 2니까. 요럴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뭐로 본다? 소유 주택으로 보고 거주 안 하는 사람은 주택으로 계산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같이 살아. 같이 살 경우에는 채영장자 순으로 즉 우리 형님으로 해가지고 주택으로 보고 저는 주택으로 안 본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6번째로 보면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요것도 중요하죠.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요 취득세 가세 대상은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건물이 만들어져야지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이제 땅 파는 작업하고 이제 철거 구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뭘 취득합니까? 취득할 것도 아니잖아요. 즉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취득세 가세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요 밑에 부분 있죠.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겠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좀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뭐를 취득을 해야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물론 취득세는 가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입주할 때 그때 이제 취득세를 거두겠다는 건데 다만 뭐를 하겠다? 주택 수에는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굉장히 무서운 문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압축을 해드리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예 지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후에 주택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요. 취득세 중과는 미종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또 중간에 세입자가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미포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피스텔 취득세는 그냥 4%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것도 또 그래요. 나중에 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오피스텔의 가격이 또 올라간다면 또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좀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이 조사도 쉽지는 않겠죠.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오피스텔을 어떻게 다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합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요? 또 확인하러 왔어. 중요한 건 뭡니까? 문을 안 열어줘.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미적용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후에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겠다라고 또 단디 각오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또한 합산재해주택인데요. 가정 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속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인데요. 가정 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는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 취득한 후 1년에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겠다는 거고요.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 소유주택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 사업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 공급 사업에 위해 필요한 경우 등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주택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주택을 살펴보면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시공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한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상속주택, 이와 같은 주택들은 뭐로 본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드린다면요. 먼저 성남 민심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심은 천시입니다. 무섭죠? 그래요. 아니, 이 몰려드는 이 민심을 어떻게 뭐 해결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면 탈이 난다는 거예요. 뭐 적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적정성을 찾기가 물론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 710 부동산 대책이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강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일반 국민들이나 30대 미만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직장인들이나 1가구 1주택자들이나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그나마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 좀 한가닥의 출구는 그나마 마련해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러한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비조정 대상 지역의 부동산들이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또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